근무 중에 깜빡 졸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때린 치킨집 사장님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자, 깜빡 졸았다고 주먹을 휘둘렀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알바생이 만약에 코 골면서 제대로 숙면 취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이 사건이 지난 3일 자정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치킨 가게에서 열린 사건입니다. 사장 송모 씨 43살인데요. 아르바이트생인 20살 김모 씨에게 근무 중에 졸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영상의 모습들이 조금 위험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장 송 씨가 치킨집과 떡볶이집 등 여러 가게들을 인근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에서 이 송 씨는 졸고 있어서 어깨를 주물러주며 깨웠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투로 해서 때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예. 이 화가 나서 때린 것 치고는 폭행 수위가 상당히 심해서 송 씨는 이제 뭐 내가 잘해주니까 이걸 무시하느냐 이러면서 뭐 주먹과 1.2m 길이의 나무 빗자루로 폭행을 해서 진술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폭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워낙 그 자극적이어서 보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아들, 딸 키우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게 만약에 내 아들이라고 우리 조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저렇게 지금 얼굴에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인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아마도 처음으로 하는 사회생활이었을 거예요. 저 충격과 상처가 평생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용돈 벌러 아르바이트 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저 학생 얼마나 많이 다쳤어요? 예, 지금 그 전치 3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친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심각해 보입니다. 내가 어떤 그 징벌적으로 뭔가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 한 부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허벅지를 때린다든가 종아리를 때린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은 무차별적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뇌진탕 증세도 있었고요. 또 팔꿈치 타박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치 3주라고 했는데 이 정도라면 이제 상해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버지한테 고민하다가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또 봉변을 가했다면서요? 네, 뭐 단순 폭행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요소들인데 이 사장 송 씨의 이후의 악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관련 피해자인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이 협박까지 한 건데요. 아르바이트생 김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 사장 송 씨가 분노한 나머지 김 씨에게 찾아가서 건방지게 신고했느냐, 내가 조직폭력배를 불러서 너를 묻어버리겠다. 묻어버린다고요? 이런 식의 협박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경찰 수사에 관련된 진술을 흐리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뭐 적반하장의 뻔뻔한 아주 나쁜 사장님인데요. 자, 손 변호사님, 그런데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쁜 사장님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CCTV에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폭행은 인정을 했지만 대신 협박은 한 적이 없다. 지금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그걸 믿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걸 목격한 증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이걸 봤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이걸 부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단순 협박죄가 되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구하는 사람한테 보복으로 협박을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보복범죄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죄질이 나쁘잖아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건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형량이 높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보복성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뺌하려고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부인해봤자 증인이 있으니까 오히려 불필요하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서 구속이라도 면하는 게 이 사장이 해야 될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세상사 모든 게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자, 용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나선 알바생들에게 참 못된 짓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알바생에게 세상에 펄펄 끓는 라면을 던진 손님이 있었습니다. 뭐 끓는 라면도 던지는데 다른 물건들은 안 던졌을까요? 종업원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이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던진 손님, 그리고 종업원 얼굴에다가 유리 화분과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손님도 있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종업원들을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하는 이런 진상 고객들 정말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 김성수 평론가님. 그래서 종업원 못살게 군 이른바 진상 갑질 고객들 이런 짓 하고 나면 자기들 속은 좀 풀린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실제로 저렇게 그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면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한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자기가 더 무시당해서 더 낮은 존재로 자기 자존감이 훼손당할까 봐 두려운 사람들이 저런 범죄들을 많이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분명히 그 당시에는 뭔가 약자를 확실하게 응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복들이 오지 않을까. 자기를 갖다 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 실제로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로 후에 그걸로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고 하니까 실제로 감정을 저렇게 풀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그 어떤 자기한테 뭔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오히려 대화로 하고 오해를 풀어버리면 오히려 개운하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분노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요즘 대학 등록금 정말 오죽 비쌉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고 이렇게 일선 생활 현장에 나온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치킨집 사장님처럼 악덕 사장님들한테 당하는 경우들 실태가 어떻습니까? 뭐 많습니다. 일단은 최저시급을 못 받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16.6%. 아마 이것도 통계상으로 잡히는 거지 신고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못 잡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은 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켜주는데 최저임금도 안 주고 갑질을 하더라도 이 아르바이트생은 신고하면 해고 위험이 있으니까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사고를 당한 사람도 6개월 전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또 여기 3개월 전부터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건데 대학생이 낮에는 학업을 해야 되고 밤에는 또 배달해야 되니까 피곤해서 잠깐 졸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을 당하다 보니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갑질하는 사장님, 손님들을 향한 을들의 이유 있는 반항이 시작됐습니다. 종업원들에게 반말하는 손님이 하도 많자 한 카페의 카운터에는 반말로 주문하신 반말로 주문받음 이러한 안내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 한 식당 종업원들은 남의 집 귀한 자식이란 문구가 적힌 이 티셔츠를 입기도 했고요. 또 한 카페의 이 티셔츠 벽에는요. 님도 우리도 모두 귀한 자식이다. 귀한 사람들끼리 귀히 해줍시다라는 안내문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을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이러한 집단 행동에까지 나섰을까 싶은데요. 자, 김성수 평론가님. 왜 가만히 있으면 뭐 가마떼기인 줄 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위트 있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양쪽의 입장들을 다 고려하면서 저런 안내 문구들을 갖다 붙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부분 분쟁들이 생길 수 있는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언제든 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위치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갑과 을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를 통해서 갑과 을이 바로바로 뒤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런 장면을 풍자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면서 내가 남한테 잘해주면 우리 자식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잘된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저 알바생 때린 치킨집은 이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장사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부르나 봅니다.